조선의 제10대 왕, 연산군.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폭군으로 기억됩니다. 광기 어린 숙청, 학자들의 피, 끝없는 연회, 그리고 쓸쓸한 최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그 연산군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기 전 연산군은 단 한 번도 조선의 진정한 주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이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이용.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왕자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그의 어머니 패비 윤 씨는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궁궐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녀는 곧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그녀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죠. 왕비가 왕을 독살하려 했다. 왕비는 너무 잔인하다. 폐위시켜야 한다. 그녀를 궁에서 몰아내기 위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성종은 그녀를 궁에서 쫓아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안고 말했습니다. 융아, 엄마가 다시 널 보러 올 수 있을까? 그러나 그녀는 다시 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성종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 그녀는 독살 미수의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습니다. 결국 어린 연산군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는 무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 한 아이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믿었던 세상을 잃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까지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수를 맹세합니다. 언젠가 이 자리로 돌아와 어머니를 죽인 자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그는 결국 왕이 됩니다. 조선의 10대 왕, 연산군. 하지만 이 왕의 목적은 백성을 위한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좌에 앉는 순간부터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자들에게 복수를 시작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자신의 어머니를 죽게 만든 조선의 모든 자들에게 피로 갚아주는 것. 이제 복수가 시작됩니다. 조선 제10대 왕,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던 날, 궁궐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왕좌에 앉았고, 조정 대신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높고도 찬란한 자리, 그러나 그곳에 앉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올려다본 궁궐 천장, 그 위에는 피와 배신으로 얼룩진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어머니를 모욕하고 짓밟았던가. 눈앞에 보이는 대신들, 그들의 얼굴은 의연해 보이지만 연산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이라는 것을.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하면서도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연산군이 즉위한 후 조정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인사를 합니다. 전하, 이제 조선을 이끄실 성군 성준이 되셔야 합니다. 성군이라. 그 말이 이 자리에서 몇 번이나 반복되었을까? 그 선왕도 늘 같은 말을 들으며 나라를 다스렸겠지. 그러나 연산군은 알았습니다. 성군이라는 것은 결국 허상이라는 것을. 왕이란 모든 것을 가지는 자이면서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군이라. 좋은 말이오. 하지만 나는 그리 너그러운 왕이 되지 않을 것이오. 순간 조정의 미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신하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연산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과인은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오. 그러나 그것은 당신들이 말하는 성군의 방식이 아닐 것이오. 신하들의 표정이 흔들립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이전의 왕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때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와 왕께 고합니다. 전하, 성종대왕께서 남기신 법도와 유지를 따르셔야 합니다. 백성을 보살피시며 선왕의 뜻을 받드셔야 합니다. 연산군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서늘한 분노가 스며 있었습니다. 선왕의 뜻이라 하였느냐? 연산군은 천천히 조정 대신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말했습니다. 선왕의 뜻이라면 그 뜻 속에는 내 어머니를 죽게 만든 결정도 포함되어 있겠지. 그 순간 궁궐 안이 정적에 휩싸입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합니다. 연산군은 그런 그들을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나라에서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내 뜻이 곧 법이며 내 의지가 조선을 움직일 것이다. 그 순간 조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으니까요. 궁궐 깊은 곳, 연산군은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기록들을 열람했습니다. 오래된 종이들이 바스락거리며 펼쳐지는 순간
그 속에는 감춰졌던 진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패비 윤씨, 독살 미수 혐의로 사사츠스. 모든 것은 이 한 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종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독살 미수라. 연산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의 울부짖음, 차가운 궁궐의 돌바닥, 피로 얼룩진 옷자락,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잠재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인가? 이 조그만 글 몇 줄로 내 어머니가 죽었단 말인가? 시선을 돌려 옆에 서 있는 내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관은 고개를 떨군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손에 쥐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것을 쓴 자는 누구인가? 내관은 두려운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대답을 기다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기록을 남긴 자들, 이 문서를 들고 선왕 앞에 나아가 어머니를 모함했던 자들,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물을 차례다. 문서를 던지듯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궁궐은 조용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피바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궁궐은 고요하였으나 이 고요함은 곧 피로 물들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왕이 된 순간부터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패비 윤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 그들의 죄를 단죄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연산군은 조정 대신들을 대전으로 불렀습니다. 신하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으나 그들 중 일부는 미묘한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이들이 다시는 궁을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과인은 이제 조선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동안 나라를 어지럽혀온 자들의 죄를 오늘 반드시 물을 것이다. 그 순간 조정 대신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부는 눈치를 보며 침을 삼켰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그들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전하, 신들이 어찌 나라를 어지럽혔다 하시옵니까? 신들은 전하를 모시고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해왔습니다. 충성이라. 연산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다. 과인의 어머니를 죽게 만든 것도, 과인을 속인 것도 모두 너희들의 충성이었단 말인가? 그 순간 조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연산군께서는 손을 들어 신호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대전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비들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면볕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역적들을 끌어내라. 순식간에 대전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군사들은 미리 정해진 이름이 적힌 명단을 읽으며 신하들을 끌어냈고 그중 몇몇은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하, 부디 한 번만 깊이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들이야말로 조선을 바로 세울 충신들입니다. 충신! 과인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과인뿐이다. 과인이 직접 본 것과 직접 느낀 것만이 진실이다. 연산군은 군사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반항하는 자들은 무력으로 끌려나갔고 일부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궁궐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디에도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대궐 바깥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차림스 리는 피로 얼룩졌고 연산군은 대전 창가에 서서 조용히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향해 쌓아 온 분노가 서서히 풀려나가는 듯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속이 시원하구나. 그러나 그 순간 연산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공허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쉽게 끝나도 되는 것인가? 복수란 이렇게 허망한 것인가? 어머니께서 겪으신 아픔이 이 정도로 풀릴 수 있는 것인가? 그날 이후 조선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궁궐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신하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의견을 내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감히 선비의 도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그것이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끝이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의심했고 조금이라도 반역의 기미가 보이면 가차없이 숙청하셨습니다. 그렇게 피가 흐르며 조선의 궁궐은 더욱더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내가 왕이다 그러니 이 조선도 내 것이다. 그러나 과연 왕이 조선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조선이 왕을 삼키게 될 것인가? 사화스호의 불길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 재아즈 스호는 1504년 연산군 10년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씨의 보복과 연산군의 왕권 강화를 위해 연산군이 일으킨 대규모 숙청 사건입니다. 연산군이 패비 윤씨의 복위를 추진하면서 성종 때 패비를 찬성한 훈구, 원로 세력이 대부분 숙청당했습니다. 이때 희생된 사람들은 중종 반정 직후 대부분 복권됩니다.
갑자사와 이후 궁궐이 변했습니다. 한때 선왕들의 정무를 논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웃음소리와 음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더 이상 대신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밤마다 새로운 연회를 열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정치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며 왕의 뜻이 곧 조선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궁궐 안에는 기생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원래 궁궐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지만 연산군은 이 금기를 깨버렸습니다. 이 궁궐이 나의 것이라면 이곳을 나의 가장 즐거운 장소로 만들겠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따라 궁궐 한복판에 기방이 세워졌습니다. 권력을 논하던 곳이 향락의 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어느 날 연산군은 대신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궁녀로만은 부족하다. 기생을 궁궐로 불러들여라. 그리고 이제부터 관리의 딸들 중 아름다운 자는 기생으로 삼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 조정 대신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왕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으나 그들의 가문이 직접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전하, 아무리 전하의 명이라 하여도 양반 가문의 규수를 기생으로 삼는 것은 누가 감히 과인의 뜻을 거역하는가? 그날 이후 조선의 양반 가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왕의 명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의 딸이 궁궐로 끌려갈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기생 출신뿐만 아니라 양반의 여식들도 강제로 끌려와 왕의 향락에 동원되었습니다. 연회는 밤낮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궁궐 곳곳에 술과 음악이 넘쳐났으며 연산군은 그 누구보다도 즐겁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왕의 삶이 아니겠느냐? 과인은 조선을 다스린다. 그러니 조선의 모든 것이 과인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연산군은 알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순간 그 누구보다도 외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조정 대신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왕께 직언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히 불만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나라가 망할 것이다. 전하께서는 이제 정치를 버리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을 버릴 수밖에 없다. 궁궐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내부에서는 반역의 기운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었을까요? 연회가 끝난 후 아무도 없는 궁궐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연산군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모두들 과인을 두려워한다. 그래, 두려워해야지. 과인은 왕이니까. 그러나 두려움만으로 다스려지는 왕국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연산군은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반정반정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연산군은 깊은 밤까지 연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궁궐이, 이 연회가 그에게 허락된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시각 궁궐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작은 불빛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용한 속삭임, 긴장된 눈빛, 드디어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오늘 밤이 지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연산군이 깨어나기 전에 끝내야 한다. 군사들은 준비되었는가? 이미 명을 받들 준비가 끝났다. 이제 신호만 떨어지면 움직인다. 반정 세력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가장 취해 있을 때,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술잔을 기울이며 피곤한 듯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 누군가 그의 곁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오늘따라 술 있으십니까? 내가 왕인데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겠느냐? 이 조선이 내 것인데. 그러나 그 말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다. 눈앞에 보이는 술잔, 흩어진 기생들, 모두가 즐거운 듯 보였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진심으로 그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새 어두웠던 궁궐이 이상하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내관이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전하, 대궐이 위험합니다. 무슨 소란이냐? 이 밤중에 소리를 지르다니. 그러나 내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군사들이 대궐로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순간 연산군은 술이 확 깨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러나 이미 궁궐은 장악되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대궐로 밀려들었고 그의 호위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칼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내 신하들이 나를 배신하는구나.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오랜 신하였던 박원종과 유순정이 앞장서 있었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백성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가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내 왕좌를 빼앗고 싶은 것이냐? 전하는 이미 왕이 아닙니다. 이제 조선은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연산군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는 허탈한 미소를 지으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집착했던 왕좌, 조선의 주인이 되겠다는 꿈. 그러나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날 새벽, 연산군은 폐위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닌 역적으로 불리며 쫓겨났습니다. 연산군은 1506년 연산군 12년에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었습니다. 청이안, 박원종, 유순정 등이 중심이 되어 연산군을 폐위시켰습니다.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진 전다준, 곧 중종종종기 왕으로 옹립되었습니다. 수경수롱 장록수 등 후궁들은 차명잔승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피로 물든 궁궐과 황폐해진 조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를 가장 타락한 왕으로 기록했습니다. 연산군 옌산쥐는 조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폭군으로 기록되었지만 그의 최후는 처참한 죽음이라기보다 비참한 몰락에 가까웠습니다. 폐위된 연산군은 왕의 칭호를 박탈당하고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지내다 1508년 중종 3년 유배 생활 중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유배지에서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유배 생활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점점 쇠약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에서는 연산군이 독살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중종과 신하들이 다시 그가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 암살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사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향락을 누리던 왕이 하루아침에 폐위되어 유배된 것에 절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러나 사료에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산군은 타락한 군주로서 비극적인 삶을 살았고 왕으로 군림했지만 결국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유배지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왕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는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만든 희생자였을까요?